여자가 30 넘으면 대기업 못 간다더라. 요즘에 인턴 경험 없으면 대기업에서 뭐 쳐주지도 않는다더라. 지방대 출신이나 아니면 학점이 낮으면 대기업 못 간다더라. 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대기업 못 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앞서 말한 이런 조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취업 상담을 했는데 이 수강생 분께서 대기업 카더라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이 내용들이 진짜 실제가 맞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강생 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대기업 카더라에 대해서 워낙 많은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생각난 김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29살 여자 취준생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30 넘으면 대기업 못 간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신입 공채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4-5개월 정도 정말 대기업 취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고 결국에는 국내 탑 대기업인 LG화학에 원하시는 직무로 최종 입사를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제 수강생분 중 한 분은 지방대 출신이세요. 근데 대기업에 계속 이제 서류 불합격 하시다가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대기업 가고 싶다라고 찾아오셔서 이분도 한 2-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에 최종 합격하셨던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공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대기업은 중고신입은 또 오히려 안 좋아한다던데요. 인서울 아니면 대기업 가기 어렵다던데요. 인턴 경험 없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본다던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기업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 CXO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92개 대기업 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의 수가 무려 3,300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기 다른 기업들을 하나의 대기업이라는 단어로 퉁쳐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렇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20대들은 이렇대 아니면 뭐 서울의 음식은 맛없대 이런 식으로 몇몇 사례나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 속성을 단정 짓고 판단하는 오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기업 인사팀은 30 이상은 안 뽑는다. 인턴 경험이 없으면 안 뽑는다. 이런 어떤 채용과 관련된 민감 정보를 보통은 외부에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경험한 사례들이 전체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취준생분들이 좀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렸던 제 수강생분도 29살에 마지막 이렇게 대기업에 도전하신 이유가 여자가 30 넘으면 대기업에 못 들어간대요 라는 그런 오해 때문이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수강생분이 인턴을 하시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은 30살이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30살부터 딱 불합격을 한다라기보다는 신입의 나이를 볼 때는 기존에 우리 팀에 있는 어떤 막내들이나 아니면 주니어들의 나이를 조금 고려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서 신입을 뽑는데 지금 막내들의 나이, 또 주니어 직급들의 나이가 25살에서 27살으로 굉장히 좀 어린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30살에 신입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은 이제 관계가 이제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 팀에서 신입을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 팀의 막내가 33살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30살에 신입이 입사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 구성원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는 전혀 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분이 기존에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팀에서는 나이가 아주 어린 사원보다는 30살에 신입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들려오는 그런 자극적인 카더라에 조금 더 의존하고 또 걱정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늘 커리어를 쌓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첫 회사를 이제 물류 회사에서 4년 정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직을 할 때는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제 업종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업종이 너무 다르다 보니 이제 기존 경력을 가지고 이커머스로 경력직으로서 입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경력을 포기하고 4년 경력을 포기를 한 거죠. 신입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신입으로도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을 때 회사에서 제 경력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그 직급에 맞는 연봉으로 올려줬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닌데 이처럼 기업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말을 무조건 다 수용할 필요가 없는 게 나의 케이스에는 또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도 지원하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카더라 내용 때문에 지레 겁먹고 대기업 도전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나는 못 갈 거야 라고 하다가 가신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대기업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요, 내가 그래도 대기업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세일즈 할 수 있는 나의 강력한 한방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처음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드리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